자,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립 요건. 쌍방 채무 모두 변제에 있을 것. 갑을 매매.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쌍무, 양채무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7월 1일, 6월 1일 중도금. 잔금. 자, 7월 1일 잔금 날짜가 되면 등기 주고 매수인은 잔금 주고. 자, 중도금 날짜 6월 1일이 되면 중도금은 상대방 소유권하고 동시행 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중도금은 먼저 줘야 돼요. 이걸 선이행 채무라고 해요.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 있는 건 소유권하고 잔금이에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중도금은 중도금 날짜에 먼저 줘야 될 선이행채무. 그래서 선이행채무는 상대방 채무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해야지 상대방 채무 동시에 이행할 게 아니지. 그래서 중도금과 같은 채무는 선이행, 소유권과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제 이건 안 나오고 얘가 나와요. 법조문. 선이행채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라 동시행관계로 바뀌어버려요. 동시항변권으로 들이댈 수 있다.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바로 법조문이에요. 자, 내가 청약에 당첨돼서 열심히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사가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아파트 신축공사가 스톱돼 버렸어. 그러면 나는 열심히 중도금 지금 3차까지 불입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스톱돼 버렸어. 그러면 시공사에 나에 대한 소유권 채무가 넘겨줄 게 불안해지지. 과연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 그때 나는 더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불입하는 게 아니라 공사 재개될 때까지 나 중도금 불입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중도금과 같은 선이행 채무라도 의뢰 중도금 채무 선이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갑의 시공사에 나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곤란할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대. 자, 이걸 느껴봐. 아무리 내가 선이행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이행이 곤란하대. 그러면 나는 중도금 불입하다가도 안 됩니다. 공사 재개될 때까지 저 중도금 못 줍니다. 아무리 선이행이라도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요. 동시함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조문. 불안해 항변권. 불안해. 나한테 소유권 저 자식이 넘겨줄 수 있을까? 괜히 중도금 계속 부르면 안 되겠는데? 이거예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 법조문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제2항이에요. 자, 이 법조문 제2항이 그대로 나오니까 제2항. 당사자 어느 한쪽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이게 뭐예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먼저 이행, 선이행이에요. 자, 중도금은 선이행이죠. 그런데 상대방 갑의 나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이행이 곤란할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나는 더 이상 선이행하지 않고 전항 본문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즉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해서 나오는 항변권, 불안해 항변권이라고 해요. 저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아무리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구나. 그럼 느낌이 왔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중도금 못 줍니다. 들이댈 수 있다.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게 양거래 2번, 동그라미 1번. 중도금과 같은 선이행 의무는 상대방 소유권과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해야 되니까 선이행은 동시행이 아니야. 자, 하지만 2번 별 3개.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불안하니까 중도금 못 줍니다. 동시항변권으로 들이댈 수 있다.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라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소유권 줄 때까지 저 중도금 못 줍니다. 공사 재개될 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 이해도 돼요. 이게 불안해서 나오는 항변권, 불안해 항변권. 법조문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서 범죄 흔적은 뭐다?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예요. 이 문장이 뜨면 나는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소수로는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넘깁니다. 성립요건 세 번째. 상대방이 지체 의무는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나한테만 잔금 달라고 청구할 것. 그러면 지는 나한테 등기 안 주면서 나한테 잔금 달라고 하면 나는 들이대는 거죠. 동시항명 성립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법원 판례 왕별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보죠. 어느 한쪽에 이행 제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나 봐. 그 후 저놈이 이번에는 아까는 이행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이행 제공 없이 나한테 이행 청구하면 나는 동시행 항명권으로 들이댈 수 있다.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이게 바로 법학의 묘미예요. 우리 국민들이 읽으면 뭔 소린지를 몰라. 한글인데 뭔 소린지 몰라.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자, 갑이 잔금 날짜에 등기소리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매수인들이 잔금 준비를 못했어. 그러면 갑은 등기 제공했는데 일방의 이행 제공. 저 일방은 갑이에요. 매도인 갑은 등기소리 제공했는데 매수인을이 잔금을 못 줬다. 이걸 매수인 을 앞으로 매수인은 채권자라고 해요. 채권자 을의 매수인의 수령 지체라고 해요.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 채무 불이행이에요. 매수인은 지 잔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죠. 잔금 채무 불이행, 그중 채무 불이행 둘 중 하나 이행 지체예요. 잔금 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죠. 그런데 매수인의 경우 갑은 등기 서류 제공했는데 지가 잔금 채무를 이행 못할 때 잔금 채무 이행 지체인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채권자 매수인들의 수령 지체라는 네 글자가 떠요. 그래서 어려워져 버렸어. 매수인이 잔금을 못 줬을 때 수령 지체했다고요. 그러면 이 수령은 뭐에 대한 수령이냐? 을이 잔금을 제공을 안 하면 갑은 등기 서류 제공했다가 다시 거두어 드리죠. 잔금 안 주는데 등기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등기 수령을 얘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 서류 수령을. 얘가 등기 서류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을의 등기 서류 수령 지체 상태라고요. 앞으로 수령 지체란 말이 뜨면 무조건 채권자 매수인 같은 말. 매수인 을의 수령 지체. 얘 채무 불이행이에요. 얘가 잔금을 못 줬을 때 등기 서류 수령을 지체 상태에 있다. 수령 지체라고 해요. 앞으로 수령지체 이 네 글자가 뜨거나 채권자 수령지체 이 일곱 글자가 뜨거나 항상 소유권 기준이니까 왼쪽 놈은 채무자가 되고 좀 이따 이제 위험부담에서 나와요. 왼쪽 놈은 채무자, 오른쪽 놈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기준으로 위험부담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채권자 수령지체 또는 매수인들의 수령지체 이 네 글자 수령지체가 나오면 매수인이 잔금을 못 줬구나. 매수인의 잔금 채무 불이행이에요. 자, 그러면 7월 1일 날 갑은 등기 서류 이행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다는 얘기는 상대방 을은 잔금을 못 준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저까지 이해됐죠? 자, 수령지체에 상대방이 빠졌다는 상대방은 을이고 저 일방은 누구다? 갑이에요. 갑은 등기 서류 이행을 제공했는데 잔금 날짜에 상대방 매수인 을이 채권자, 얘가 채권자예요. 상대방 매수인 을 다 같은 말. 채권자 상대방 매수인이 수령 지체했다는 얘기는 등기 서류 수령을 지체했다는 얘기는 잔금을 안 주니까 갑이 등기 서류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수령 지체에 빠졌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이 한 달이 지났어. 한 달 후 갑한테 전화가 왔어요. 을 지금 잔금 못 주고 있죠? 한 달째 못 주고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 갑한테. 왜 잔금 안 줘? 한 달이나 지났잖아. 빨리 잔금 줘. 갑이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그때는 등기서류를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등기서류를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또 을이 돼야 돼. 비록 내가 수령지체 채무불이행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 저놈이 등기서류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나는
등기 서류도 안 주는데 아무리 내가 채무불이행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나 잔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앞으로 기억하세요. 절대로 등기 서류 제공하지 않으면 잔금 안 줍니다. 비록 내가 수령지체에 빠진 채무불이행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도 여기죠. 그 후 한 달 후 일방은 쪼놓으며 갑. 매도인이 그때는 이행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등기서류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행 제공 없이 등기서류 안 주면서 나한테 잔금 달라고 하면 아무리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을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등기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동시에 항목을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게 바로 수령지체 이렇게 외우는 거. 이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잔금을 못 준 잘못한 상대방 을이라 하더라도 갑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면 등기 서류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나는 안 됩니다. 등기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 있다. 왕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양고로 3번 대본 판례예요. 동그라미 3번 왕별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여기죠. 수령지체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 후 그 일방 갑이 여기가 또 동그라미야 돼. 이행 제공 없이 동그라미 빵. 그때는 이행 제공했는데 맨 왼쪽은 이행 제공했죠. 그래서 내가 잔금을 못 주니까 매수인 상대방 을은 수령지에 빠졌지. 즉 잔금 못 준 잘못이 있어. 그런데 한 달 후 그때는 등기서류 주더니 이놈이 이번에는 이행 제공 없이 즉 등기서류 안 주면서 나한테 잔금 달라고 이행 청구하면 아무리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을이라 하더라도 등기 안 받은 상태에서 저는 잔금 못 줍니다. 들이댈 수 있다. 민법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즉 잘못한 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 제공 없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동시항변권 들이댈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대원 판례는 느낌 가지시고 아무리 잘못한 수령지체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수령지체가 뭐다? 잔금 채무 불이행한 잘못한 을이에요. 아무리 잘못한 을이라 하더라도 그 후 저놈이 그때는 이행 제공했는데 이번에 등기서류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등기를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잔금을 줍니까? 비록 잘못한 을이라도 들이댈 수 있다. 아, 됐어요. 자, 이제 동시항변권의 효력. 그럼 동시항변권에 따라 을은 봐요. 갑이 등기를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들이대는 거지. 얘가 등기 서류 안 주면서 7월 1일 날 잔금을 달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 을은 동시항변 태어났겠죠. 그래서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 날짜는 7월 1일인데 한 달이 넘도록 잔금을 안 주고 있어요. 채무자가 자기 채무 이행기에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잔금 채무자인 이 을, 지 잘못, 귀책 사유로 지체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을이 한 달 동안 잔금을 안 주지만 왜 안 주고 있어요? 이놈이 등기서류 안 주니까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권리에 기해서 안 주고 있죠? 따라서 이런 건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려면 지 귀책 사유로 안 줘야 되는데 지금은 지 잘못이요? 상대방 잘못이요? 상대방이 등기서류 안 주니까 나는 을은 동시행항변권에 의해서 잔금을 안 주니까 이런 거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지체 아니에요. 따라서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에 의해서 잔금 날짜에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거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책임지지 않는다예요. 이게 바로 동시항변권의 실체법상 효력이에요. 즉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권리에 의해서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지.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자, 하나 더.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 이때 을은 꼭 갑한테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필요 없어요. 행사하지 않아도 동시항변권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즉 을이 잔금 날짜에 얘 같은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 안 주잖아요. 그러면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돼.
굳이 나는 동시행 항변권에 기해서 당신한테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의미예요. 동시에 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지체가 아닌 거지. 꼭 행사, 가반대 말, 주장. 행사가 주장이에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행사할 필요가 없어. 그럼 동시에 항변권은 어디서만 행사, 말로 해야 되냐? 법원 가서. 재판 가서는 판사님한테 저는 동시에 항변권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판사한테는 말해줘야 돼. 행사를 해야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서는 꼭 행사할 필요 없어요. 있기만 하면. 이행지체 아니다. 그게 1번하고 기억이에요. 1번 기억 별 3개. 자, 1번.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을은 잔금 날짜 이행기에 잔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동시에 항변권에 기해서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에 기해서 안 주는 거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체인 부담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내. 부정. 이행지체 아니에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로 책임으로만 나와요. 자, 기억. 자, 이 경우 꼭 을은 갑한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행사할 필요 없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전제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꼭 행사할 필요 없어요. 자, 봐봐요. 소송상 행사 가봐봐요.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어차피 나오긴 나오니까. 소송, 재판이 들어가면 당사자 을은 판사한테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해줘야만 법원은 재판하는 거예요. 심리 판단하는 거예요. 주장은 동시에 항변권 행사 주장은 어디 가서 한다? 법원. 법원 가서 하는 거지.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있기만 하면 전제하기만 하면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꼭 주장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동시에 항변권 있기만 하면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동시에 행사는 소송 가서 소송상 거기서만 거기는 반드시 행사해 줘야 돼요. 동시에 항변권을 재판 가서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 아예 판단하지 않아요. 자, 이건 덜 중요하니까 나중에 할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성립요건하고 효력하고 웬만큼 중요한 거 하나 빼놓고는 다 했어요. 자, 이제 동시행 관계 있는 놈, 동시행 관계 아닌 놈, 이거 구별하는 거 되게 잘 나와요. 자, 어렵지 않아. 첫 번째,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 자, 봐봐요. 왼쪽 놈 갑의 설정자의 전세금 돌려주는 채무와 오른쪽 놈 을의 전세 목적물 인도 플러스 을은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해 줘야겠죠. 1+1 혹시 기억나나요? 자, 그림을 그리면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면 나중에 주인은 얘가 이사 갈 때 전세금 돌려줄 채무가 있고 을은 살던 집 키 넘겨줄 채무,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행해야지. 나만 먼저 키 넘겨주면 전세금 얘가 안 줘버리면 어떡해. 동시행하는 게 공평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금 주고 노란색만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제 밑줄은 했지만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그런데 1+1 전세권자 을한테는 목적물 인도 플러스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 말소해 주는데 필요한 서류까지 줘야 돼요. 함께 동시에 1+1이 발생해. 그래서 전세권자는 키만 넘겨주면 안 되고 1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줘야 돼요. 이게 함께 동시에 됐어. 자,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주고 임차인의 목적물 주고 그러면 전세권에서도 이제 이걸 어디에 동그라미 노란색만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예요.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근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함께 이게 함께 이놈하고 전세금과 동시에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이게 공평히 맞겠죠? 이해됐어. 자, 갑을 계약이 무효 취소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양 당사자 갑과 을은 서로 받은 거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서로 동시에 돌려주는 게 공평히 맞겠죠? 자, 계약이 해제됩니다. 양 당사자 각과 을은 서로 받은 것 돌려줄 의무,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서로 동시에 돌려주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양 당사자의 어떤 의무 나오면 너희 두 놈은 동시에 이행해 주는 게 어느 한 놈이 피해를 안 받겠구나. 동시에. 그래서 이런 단어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양 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 이런 게 나오면 두 놈은 서로 동시행해 주는 게 어느 한 놈이 피해를 안 받겠죠. 그래서 동시에 공평의 원칙이야. 동시에. 자, 매매. 매매는 노란색만 봐요. 나머지 눈으로 보고.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또는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이죠. 그래서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또는 잔금 주고 동시에. 자, 그런데 부동산 매매인데 이 아파트에 뭐가 있다? 저당권 등기가 박혀 있구나. 갑이 저당권이 박혀 있는 등기를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니까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일단 동시에 여기서 1+1이 나와요. 아까는 전세권자 오른쪽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왼쪽 매도인한테 +1이 나와. 자, 내가 저당권 담보대출이켜서 저당권 은행 저당권 등기가 박혀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이 등기는 깨끗이 말소해 주면서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경매로 안 날아가지. 그래서 이때 매도인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및 플러스 하나 더 이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와 함께 동시행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박혀 있든 저당권 등기가 박혀 있든 이 등기는 말소해 주면서 소유권 넘겨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왼쪽에서 1+1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주고 먼저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동시에. 근데 갑은 매도인은 하나 더 해줘야 돼. 뭘 해준다? 등기 말소까지. 아까는 전세권자는 서류까지 주라겠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하나 더 해야 되고 매도인은 이 밖에 있는 가압류 등기 말소, 저당권 등기 말소 해주면서 같이 소유권 넘겨줘라. 1+1. 자, 여기 봐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됩니다. 뭔 말일까?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나 봐. 갑과 을이 대충 느껴봐요. 갑과 을 두 놈이 공동 소유, 공유하는데 일반 공유하고 좀 다른 공유가 있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한대.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일단 구분 소유적 공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다가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공동 소유하다가 두 사람 공유 관계가 해소된다는 얘기는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독 소유로 바뀌자는 얘기예요. 자, 이때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에 공유 지분권자는 둘이라겠 일단 갑과 을 상호 간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상호 간에 뭔가 지분 등기 넘겨주는 거 등기 이전 상호 간의 의무니까 서로 등기 이전 의무가 있나 봐. 그러면 느껴봐. 과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될 때 지분권자 상호 간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과연 동시행 관계에 해당한 걸로 찍을 것인지 아니면 동시행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찍을 것인지. 자, 여기서 어디에 동그라미 할까? 동그라미 없앨게. 자, 어디에 동그라미에서 할 거요?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어디에 동그라미에서 해당하는 걸로 찍을 거야? 지금 해당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됐을 때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과연 동시행이냐 아니냐. 자, 어디 보고 동시행 관계에 해당하는 걸로 찍을 거예요. 상호간에 아까 했죠. 양 당사자의 뭔가 반환 의무, 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행하는 게 공평에 맞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상호간에 어떤 의무죠? 서로 간의 의무는 동시행하는 게 공평에 맞다는 이런 식으로 찍으라는 얘기.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걸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도 구분 소유적 공유하다가 해소돼 너희들 상호간에 뭔가 등기 이전해 주는 너희들 양채무는 두 놈 간의 양채무는 서로 동시행하는 게 공평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봐요. 구조가 똑같아. 여기 있죠.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양 당사자의 원상회부 두 놈 간에 뭔가 서로 돌려주는 의무는 동시에 해주는 공평이 맞아. 그러면 똑같지. 두 놈 간의 상호간이죠. 상호간의 어떤 의무가 동시행관계냐 아니냐. 이 상호간의 양 당사자 이런 단어가 뜨면 동시행관계에 해당한다고.
밀어버려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민법은 찍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2차 과목은 찍을 수가 있다 없다. 그거는 없다. 거기는 안 해오면 틀리고. 하지만 민법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범죄 흔적이라고 해. 중심 가지고 막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단어 보고 상호간에 뭔가 등기 넘겨주는 거 서로 간이니까 이거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절대 안 헷갈려요. 이게 동시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헷갈릴 일이 없다. 서로 간에 양 당사자의 어떤 의무가 나오면 서로 간에는 동시행하는 게 공평에 맞을 것 같아. 이러면 절대 안 헷갈려. 자, 이제 교재 정리 다 한 거예요. 1번, 2번 별 3개. 전세계약 종료 시, 자 노란색에만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1+1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함께 동시행. 을은 2개를 해줘야 돼요. 키 넘겨줘야 되고 서류까지 줘야 돼. 그래서 서류를 안 주면 키를 넘겨줬어도 갑은 전세금 못 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류를 안 주면 들이대버리지.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면 저놈이 안 주면 나는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내 무조건. 2번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 왼쪽 논 갑에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 오른쪽 논 세입자의 목적물 명도 의무,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거기만 동그라미 빵빵 하면 돼요. 자 4번 5번 별 3개. 동네 갔죠. 계약이 무효 취소로 날아갑니다. 떴죠. 양 당사자의 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해라. 동시행 느껴졌어. 5번도 똑같죠. 계약 해제로 인한 양 당사자 갑과 을의 원상 회복 의무도 서로 동시행해라. 계속 서로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자 6번 별 3개. 부동산 매매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동시행이죠. 자 7번 별 3개. 이번에는 가압류 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구나. 그러면 매도인의 소유권 주고 맨 밑에 매수인의 대금 주고 일단 소유권 대금이 동시행이죠. 문제는 1+1이 생겨요. 매도인은 소유권만 주면 안 되고 이 밖에 있는 두 등기 가압류 등기 말소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와 함께 같이 동시행해요. 그래서 매수인은 소유권 주는데 등기 말소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너 등기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8번 별 3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 지분권자 떴어 상호간에 지분권자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뭔 소리인지 몰라도 서로 간에 뭔가 해주는 의무는 양 당사자의 상호간에 뭔가 의무는 동시행하는 게 공평에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4번 나왔어. 4번 8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분소유적 공유를 아직 안 했는데도 한 거예요. 워낙 기출이 많이 되니까. 구분소유적 공유하다가 헤어집니다. 지분권자 상호 간에 뭔가 등기 정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소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뀌는 게 해소니까 등기 정리하는 거 이거 서로 동시에 정리해 줘야 돼요. 나만 먼저 등기 넘겨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호 간에 양 당사자의 이런 게 뜨면 동시행 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동시행 관계 아닌 놈 이제 여기가 왕별이죠. 비담보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이 두 놈이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해주는 의무 이 두 의무가 양채무가 동시행 관계냐 그냥 외우면 돼요. 변제 동그라미 빵 하시고 변제부터 하세요. 돈부터 갚으세요. 은행한테 은행 왕별 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은행이 저당권을 박았죠. 저당권 등기. 자 그러면 1년 후 변제기가 되면 갑은 지채무 1억을 변제할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 변제 의무와 지가 돈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한 저당권도 부정성에 따라 소멸. 저당권이 없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등기. 무효등기는 말소 대상. 그래서 말소해줘야 할 말소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변제 의무와 이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상호간의 동시행 관계냐? 아니란 얘기예요. 변제부터 하세요.
변제부터 했어요. 변제가 선이행채무 먼저 이행해야 돼. 돈부터 갚아야 돼요. 만약에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를 동시행관계로 묶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어. 갑이 은행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까지 저 돈 못 갚습니다. 거절해버리죠. 동시행관계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은행은 갚지 마. 내일부터 연체이자 20% 30% 들어간다. 갚지 마. 은행은 돈을 안 갚을수록 좋아요. 연체해 좋아. 왜? 이자 연체이자. 그러니까 너 등기 말소할 때까지 저 변제 못합니다. 동시행관계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채무자가 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관계를 안 묶어요. 변제부터 먼저 하고 말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변제부터 하세요. 선이행채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왕별 가장 많은 정답주입니다. 선이행채무. 변제부터 하세요.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 양채무가 동시행관계냐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야. 협력부터 하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협력부터 하세요. 변제부터 하세요. 이렇게 오요.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상대방 주된 채무 소유권 대금하고 협력 채무는 아까 부수적 채무였죠.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인 소유권 대금하고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협력부터 하세요.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 소유권 대금하고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협력 채무가 나오면 나중에 토지거래허가 나오면 협력 채무 나오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뜨면 동시행관계 아니죠. 무조건 거절할 수 없다고 끝나야 돼. 동시행관계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 훈련해요. 그러면 쉽게 풀어져요.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요. 양채무가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고 양채무가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거절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우리 토지거래허가 법률관계 계약법을 돌아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안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할 거야. 협력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허가받으러 갑시다. 협력 청구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질문이야. 이유 선행이니까 동시행관계 아니니까. 자, 그래서 1번 2번이 왕별이에요.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변제 동그라미 빵 하시고 변제부터 하세요.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 양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왕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 협력부터 하세요. 변제부터 하세요. 동시행관계 아니다. 1번 2번 왕별. 됐어요. 나머지 두 개는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주택하고 나와요. 좀 어려워요. 오래 할게요. 오늘 한 것만 해도 엄청 한 거예요. 자, 이제 위험부담. 이제 동시항명권에 웬만한 거 했어요. 좀 어려운 것만 뺐어요. 어려운 건 5월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3월에 다 가르쳤더니 돌아버리시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일부 아무리 중요해도 뺀 거예요. 가장 넘버원 판례가 있는데 그걸 설명한 순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래 할게요. 자,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갑을 매매. 매도인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항상 대금, 지급, 채무. 자, 쌍무죠. 쌍무. 그래서 왼쪽 놈이 위험부담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오른쪽 놈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용어 정리. 항상 위험부담 동네가 오면 불능 동네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지거든. 그래서 항상 매도인 갑이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들은 채무자 반대말 채권자가 돼요. 자,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멸시해. 쌍무계약, 매매와 같은 쌍무에서 나옵니다. 동시항명권 위험부담 쌍무에서만 나와요.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 왼쪽 놈 갑에 오른쪽 놈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가 계약 체결 후 불능, 후발적 불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멸실하니까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불능에 빠지고 시점이 계약 체결 후기 때문에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건물이 날아갔으니까 소유권도 날아가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죠. 계약 체결 전에 날아가면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날아가면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는 유효죠. 계약법에서는 안 나와요. 총칙에서만 나와. 총칙은. 자, 그러면 불능의 원인을 따지자겠어. 건물한테 물어보라겠어. 건물아, 너는 어떻게 죽었니? 건물이 아이고 갑이 불내버렸어요. 채무자 갑이 불내버렸어. 이게 바로 채무자 귀책 사유, 왼쪽 갑이겠죠. 채무자 잘못으로 인한 불능,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의 이행 불능이에요. 왼쪽 놈 채무자 갑이 불내야 돼.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 이행 불능,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두 번째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문제. 따라서 당연한 거 아닌가? 갑이 불내면 을은 이놈이 잘못했죠.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책임져. 채무 불이행 책임. 결국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은 채무 불이행의 효과, 계약 날리고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동네로 가는 거야. 이에 반해서 갑이 잘못이 없어. 채무자 귀책 사유가 없구나. 채무자 잘못 없이 날아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매매대금 5억을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위험부담은 반드시 동네 파악해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 이 두 개를. 채무자 귀책 사유로 불능, 채무불이행.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날아갔어, 위험부담. 외워줘야 돼요. 첫 번째도 아주 잘 나와요. 같이 나와. 위험부담 동네에서. 누가 불냈는지, 채무자 네가 불냈어,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동네가 아니란 얘기예요. 채무자 잘못 없이 멸실됐을 때 비로소 위험부담.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대가를 갑이 과연 매매대 5억을 을한테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을 갑하고 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부담. 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요. 먼저 여기까지 정리. 동그라미 1번. 위험부담 문제는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억. 편무계약에서는 당연히 동시항변권이든 위험부담이든 작동되지 않는다. 자, 2번에서 2번 기억니은이 별색이에요. 2번 기억니은. 자, 2번.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는 왼쪽 놈에 이제 왼쪽 놈 채무자의 오른쪽 놈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가 계약 체결 후 멸실, 즉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자, 불능의 원인을 따집니다. 기억. 먼저 왼쪽 놈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구나. 그러면 채무자 책임 있는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왼쪽 놈 갑 귀책 사유로 날라갔죠. 이건 채무 불이행 동네예요. 채무 불이행 문제. 그래서 매수인 을은 채무 불이행 효과,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갑이 잘못했으니까 을은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 해제, 손해배상. 자, 니은 별세개. 이번에는 채무자 책임 동그라미 없는, 채무자 잘못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나왔구나. 이게 바로 위험부담의 문제. 위험부담. 자, 그러면 위험부담은 무조건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채무자 귀책 사유 있으면 이건 위험부담 동네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동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우수가 나눠져요. 우리 법은 자, 한 장 넘기셔서 4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지금부터 배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자, 우리 법 조문. 자, 봐봐요. 우리 법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 쌍무계약에서 이제 문장 읽는 해석 능력을 키워야 돼요. 쌍무계약,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구나. 이게 불능이야. 불능. 이행할 수 없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느껴졌어. 불능이에요. 자, 이때 채무자 왼쪽 놈 갑은 상대방 오른쪽 놈 을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자, 무슨 말이냐. 매매계약에서 왼쪽 놈이에요. 이 일방은 무조건 왼쪽 놈 갑에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가 쌍방의 잘못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랐다는 얘기예요. 채무자 갑이죠. 채무자 사라졌네. 채무자 매도인 소유권 이전 채무. 자,
채무자 귀책이 없죠. 상대방 얘도 잘못 없죠. 건물이 어떻게 멸실했다? 태풍이 날리면 당연히 채무자도 잘못 없고 상대방도 잘못 없겠죠. 이게 바로 쌍방 모두 잘못 없는 사유. 방금 법조문에서 쌍방 무책이에요. 줄여서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 무책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자, 인도하기 을한테 건물을 넘겨주기 전에 항상 멸실합니다. 건물 인도 전에 멸실합니다. 그러면 태풍이 건물을 날려버리면 한번 생각해봐요. 태풍이 날려버리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는 사유죠. 쌍방 모두 잘못 없어. 그때 갑이 을한테 을 태풍이 날렸잖아. 내 잘못 없어. 너 계약한 대로 몇몇 등 5억은 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채무자 잘못 없으니까 갑이 을한테 계약한 대로 5억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상대방한테 쌍방무체의 경우 잘못 없는 을에게 얘 잘못 없죠. 이건 물건 늘어져야 돼.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쌍방무책의 경우 잘못 없는 을에게 이 말을 넣어서 훈련하세요. 잘못 없는 을에게 갑은 돈 주세요. 매매대금 주세요.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이유 생각해봐요. 아직 넘겨주기 전이니까 얘 집에 영향 내 있어서 태풍이 날려버린 거예요. 따라서 갑이 감당해야지 아직 건물을 받기 전인 을한테 전가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쌍방무책 태풍이 날렸다. 낙뢰가 날렸다. 지진으로 멸실했다. 불강력 사유다. 자연력에 의해 멸실했다. 그런 게 떠요. 그러면 동네가 다 여기야. 쌍방무책. 그러면 태풍이든 자연력이든 불강력이든 지진이든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내. 무조건. 자, 그러면 하나 더.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이니까 소유권 사라졌으니까 소멸할 거고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하죠. 을은 돈 줄 의무가 없지. 같이 소멸. 자, 이게 왕별이에요. 그러면 태풍이 이 건물을 날리기 전에 갑이 계약금 중도금 쪽으로 3억을 받아놓은 게 있다면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은 을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하죠. 그래서 받은 돈은 돌려줘라. 가장 많은 정답지. 쌍방무책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못하니까 왜?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고 못하니까 을한테 이미 받아놓은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갑은 오른쪽 을에게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요. 주어가 갑이 나오면 돌려줄 의무 있다. 을이 주어로 나오면 내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쌍방무책 태풍 수용도 마찬가지.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정답쯤이 이놈이에요.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은 을한테 돌려줘라. 이유 돈 달라고 못하니까 대금 채무 없죠. 그러니까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돌려줘라. 자,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기역 2개가 별 3개.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법 조문이에요. 왼쪽 놈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여기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쌍방무책으로 읽어요. 태풍이 날렸구나. 벼락이 날렸구나. 지진이 날렸구나. 수용이 됐구나. 자연력에 의해 날아갔구나. 불강력으로 날아갔고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다. 자, 그러면 그 후 불능이 됐다는 얘기는 태풍이 계약체계로 멸실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면 채무자는 왼쪽 놈이에요. 왼쪽 놈 채무자 갑은 오른쪽 놈 상대방 을에게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흘리네. 잘못 없는 을에게 쌍방무책은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는데 중요한 건 을이 잘못이 없어요.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 갑과 을에 같이 별 3개 갑과 을에 책임 없는 사유. 그럼 쌍방무책 동네구나. 빨리 동네 봐가시고 쌍방무책으로 건물이 화재로 날아갔구나. 그럼 왼쪽 놈 갑은 잘못 없는 을에게 매매대금 돈 주세요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쌍방무책이 나오면 절대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니은 자 따라서 갑은 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하게 될 거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 그 동네고. 자, 디귿이 왕별이에요. 디귿
쌍방무책의 경우 채무자 왼쪽 놈 항상 왼쪽 놈 갑은 상대방 오른쪽 놈 을로부터 이미 받아놓은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저 기억에서 끌고 와야 돼.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너는 받아놓은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쌍방무책에서 나오는 정답 지문이 디귿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기억도 정답 지문이 해요. 기억하고 디귿이 두 개가 정답 지문이야. 하지만 디귿이 더 정답 지문이 많아요. 자, 이제 쌍방무책은 끝났어요. 이제 채권자한테 위험이 넘어가는 여기 채권자 위험 부담 이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제1항이.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좀 전에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죠. 태풍이 날렸죠. 태풍이 날렸어.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왔어요. 누가 날렸대? 채권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채권자 네 잘못. 그러면 채권자 항상 오른쪽 놈이죠. 느껴졌어. 을이 놀러와서 불내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왼쪽 갑은 불내늘에게 돈 줘. 할 수 있다. 아이고 쉬워라 쉬워라. 채권자는 항상 그 단어 정립도 가야 돼요. 채권자는 누구? 오른쪽 놈이요. 매수인. 을 네 잘못으로 후발적 불리는 네가 불냈구나. 그러면 불내늘에게 잘못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또 나왔어. 채권자 을이죠. 수령지체 중 태풍 쌍방무책으로 날려버려요. 떴어. 뭐가 떴어요? 채권자 수령지체. 그럼 채권자는 항상 오른쪽 놈이라겠죠. 채권자 수령지체. 다시 한번 잔금 날짜에 7월 1일 날 갑은 등기서류 소유권 등기서류 준비해 왔는데 매수인 을이 잔금을 못 준 상황. 이게 을의 잔금 채무 불이행. 이게 바로 채권자 수령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 매수인 을이 쥐가 잔금 채무 불이행을 했죠. 얘는 등기 제공했는데 그 후 수령 지체하니까 당연히 등기 안 줄 거고 수령 지체 상태에서 한 달 후 태풍이 날려버려 이 건물을. 그러면 자 봐요. 비록 그 후는 쌍방 책임 없지만 중에 여기야. 을 네가 임마 이날 잔금 줬더라면 내가 건물 넘겨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달 후 태풍이 날리면 그건 네 영역에서 발생했으니까 나랑 상관없을 텐데 네가 임마 잔금 안 준 바람에 아직도 내 영역에 있었고 그 후 태풍이 날렸지만 이건 네가 수령 지체한 바람에 그런 거야. 즉 채권자 수령 지체 뜨면 무조건 이놈이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그 후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쌍방무책은 무시하시고 잘못했구나 누가 을이 채권자 네가 수령지체. 그래서 제가 항상 채권자 수령지체는 을이 잘못하고 있다고. 잔금을 못 준 잘못. 자, 을이 불냈든 을이 채권자가 수령지체했든 둘 다 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불낸 을에게 수령지체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법 조문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 자, 법조문. 이 제1항이에요. 제1항을 공부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쌍무계약에서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채무 무조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 불능은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중요한 거 이런 거 몰라야 돼. 여기야. 채권자 오른쪽 을이겠죠.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구나. 불능. 그러면 채권자 을이 불냈다는 얘기지. 그러면 채무자 왼쪽 놈 갑은 불낸 을에게 돈 주세요. 매매대금 주세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지문 둘. 채권자 을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대요.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채권자 수령지체 여기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네가 수령지체한 바람에 그 후 태풍이 날렸잖아. 네가 그때 임마 잔금 줬으면 내가 건물 넘겨줬을 텐데 너 잘못한 거야. 따라서 채권자 수령지체 잘못한 을에게 똑같이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소수로가 같아요. 그래서 잘못한 을에게는 두 개 형태로 나와요. 자, 이제 이걸로 외우는 거야. 이거 채권자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저렇게 나오든가 채권자 수령지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뒤에 쌍방문책은 무시하시고 을이 잘못했구나. 을이 불냈구나. 불낸 을에게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2항은 뭐냐? 네, 끝날 때 됐어. 전항의 경우, 즉 제1항의 경우. 자, 갑은 불낸 을에게 5억 받아낼 수 있죠. 5억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5억을 을로부터 이행 청구해서 받아낸 채무자 갑은 자기의 소유권,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했잖아요. 건물이 날라갔으니까 자기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게 있다면 이 이익을 오른쪽 채권자 을에게 상환해라. 무슨 말이냐? 자, 갑은 불낸 을에게 매매대금 5억을 이행 청구할 수 있죠. 받아내. 대신 자기는 5억 받아냈는데 쥐는 소유권 안 넘겨주잖아.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혹시나 얻은 이익 1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갑은 5억을 받아냈고 100만 원 얻은 이익이 있다면 100만 원은 울고 있는 을에게 했다. 울지 마. 토닥토닥. 네가 불냈잖아. 그러니까 임마 너 건물값 줘야 되고 대신 내가 소유권 이전 채무 면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득이 생겼거든. 뭐 세금을 안 냈다든가 양도세. 그거 너 가져. 울지 마. 토닥토닥. 자, 느껴봐. 받아낼 수 있죠. 5억 받아낸 을은 아니 갑은 울고 있는 오른쪽 채권자 을에게 혹시 얻은 이익 1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했다. 울지 마. 돌려줘라. 을에게 100만 원 정도는 돌려줘라. 5억 받아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얘가 불내서 5억 받아냈죠. 5억 받아낸 채무자 갑은 혹시 얻은 이익 1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을에게 돌려주세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제일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채무자는 그대로 이해 한번 해봐요. 채무자 왼쪽 농 갑은 자기 소유권 채무를 면함으로써는 혹시 100만 원 정도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 100만 원 정도는 5억 주고 울고 있는 채권자 을에게 돌려줘라. 법조문 그대로 나. 자, 그러면 오른쪽 1번 기억, 2번 기억, 왕별. 여기가 왕별이에요. 1번 쌍무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귀책 사유로 여기죠. 채권자 오른쪽 놈 을 잘못으로 날라갔네요.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자, 그러면 왼쪽 놈 채무자 갑은 불낸 을에게 매매대금 5억 주세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있다로. 그래서 기억 사례 문제로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이 을이에요. 오른쪽 을 매수인 을 채권자 을의 과실 또는 귀책 사유 이렇게 나와요. 을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 아하, 을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 그럼 빨리 을 네가 불냈구나. 이렇게. 그러면 갑은 불낸 을에게 매매대금 5억 주세요. 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자, 2번. 이론으로는 1번, 2번으로 나오고 사례 문제로 나올 때는 기억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모든 지문 다 박았다고 요약집에. 자, 2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채무가 떴어. 뭐가 떴어요? 채권자 같이 읽어. 채권자 을 수령지체. 을 너 임마 잔금을 못 준 잘못이 있구나. 따라서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근본은 태풍이 아니라 수령지체예요. 네가 수령지체한 바람에 임마 태풍이 날렸잖아. 잘못한 을에게 갑은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 있다. 채권자 귀책 사유 저기 동그라미 빵하고 채권자 수령지체 여기에만 동그라미 빵하고 소수로 가는 거야.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오른쪽 매수인 을이 수령을 지체하던 중 불가항력으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왼쪽 놈 갑은 수령지체 잘못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수령지체 동그라미만 하면 돼요. 작년에 박스 문제로 나왔죠. 그 왼쪽 왕별 여기 왕별이 다 나왔죠. 제가 뭐 작년에 기출됐다고 해서 왕별하게 해서 안 그래요. 얘들이 계속 정답 지문이야. 항상.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다고. 이런 걸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쟤는 귀퉁이 아느냐 그렇게 관심 없다고. 그래서 이런 데서만 절대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자, 3번 아까 법조문 제행이죠. 자, 이 경우 즉 갑은 을한테 5억 받아내죠. 불낸 을에게. 따라서 채무자 갑이 자기 소유권 채무를 면함으로써 혹시 얻은 100만 원 정도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 100만 원 정도는 울고 있는 오른쪽 을에게 했다 울지 마 상환해라. 이해됐죠? 이해하면 되는 거. 이해하면 울고 있는 을에게 100만 원 정도는
돌려줘라. 자, 10분간 쉽니다. 삼작이야.